번째, 틀을 좀 잡고 들어가면, 이게 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땡땡 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수필이에요. 수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전 수필인 거야, 얘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필류의 특징 중으로 이제 얘기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그렇죠?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 혹시라도 시험 범위에 먼저 들어갈까 봐서 봤던 거 있었잖아. 그렇죠? 비슷한 겁니다. 이거도 어차피 똑같아요. 얘도 경험에서 깨달음. 괜찮냐? 이 작품에 이제 나오는 경험, 이가 빠졌다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이라는 게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대단히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이가 빠지는 건 뭐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 그냥 거기서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가 이제 중요하겠지. 요 깨달음 우리는 먼저 얘기하고 들어간다. 순리에 따르는 삶. 됐습니까? 요게 중요하다.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조금 단순 영유하게 얘기하자면 요거 내용인 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깨달음에 대한 거를 강조하기 위한 거지. 다양한 표현법 들어가 있죠. 이거는 문장별로 좀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문장에는 어떤 표현법이 쓰였고, 요 뭐 밑줄 친 부분에는 어떤 표현법이 쓰였고, 이런 식으로 많이 물을 거 아니야. 그쵸? 구분해야지. 우리한테 이런 부분도 많이 물을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쓰인 부분도 많고요. 옛 성현의 말을 인용한 부분도 있고요. 괜찮습니까? 서리적 표현 많아요. 맞아요. 서리적 표현도 많이 나오고, 나열, 열거라고도 하지. 열거법을 사용한 부분도 있고, 뭐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본문 텍스트 안에서 구분해 놔야겠죠. 괜찮습니까? 요 정도 내용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삽입된 시. 그렇죠. 시를 삽입했다. 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효과. 괜찮습니까?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아래쪽으로 넘어가시면 밑에 3번에 설 되어 있는 거 보이냐? 3번 설 해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 한 번만 눈으로 읽어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사실을 전달하거나 체험을 서술하는 부분이 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죠? 체험, 경험. 됐죠?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그 경험에서 뒤에 보시면 의견이나 깨달음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 됐죠? 요거 확인하는 거고. 자,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요 내용 바로 나오죠. 비유, 유추하는 우의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괜찮습니까? 야, 빗대어 나타내는 건 전부 다 우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간단히 얘기해 보자면. 됐죠? 큰 틀에서 요 정도 내용 정리했다. 야, 본문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까보자. 자, 무술년은 내가 66살이 되던 해이다. 갑자기 앞니 하나가 빠져버렸다. 됐죠? 요게 이제 글을 쓰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겠네. 앞니가 빠졌답니다. 그러자 입술도 일그러지고 말도 새고 얼굴까지도 한쪽으로 비뚤어진 것 같았다. 괜찮죠? 자, 거울을 비춰보니 놀랍게도 딴 사람을 보는 것 같아 눈물이 나려고 했다. 요 정도까지만 묶어둔 걸까? 뭐 별 대단한 건 없네요. 외형의 변화가 생겼고. 됐죠? 그러니까 얼굴 형태가 변했다니까. 외형적 변화가 생겼고. 이걸로 인해 내가 눈물이 나려 했다인 거잖아. 충격받았다. 됐죠? 이게 일단 경험에서 비롯한 글쓴이의 첫 번째 감정이야. 괜찮습니까? 야, 내가 거울을 보자마자, 아, 바로 깨달음이 아니야. 일단 첫 번째는 슬프다고 그냥. 아, 내가 늙어버렸구나. 늙어서 내가 추해지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슬픔이 있는 거라고, 지금. 야, 당연히 여기 지금 나오는 거 있죠. 입술이 일그러졌다. 말이 샌다. 얼굴이 삐뚤어지는 것 같다. 이게 긍정적인 변화는 아니잖아.
괜찮습니까? 얼굴의 어떤 부정적인 형태의 변형을 보면서 낙심한 거라고. 됐죠? 자,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됐죠? 이게 성찰인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집자리에 떨어지고 나서부터 늙은이가 되는 동안 참으로 많은 절차를 밟게 된다. 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다음. 자, 사람이 태어났다가 갓난애로 죽는다면 이도 나지 못한 채 죽게 되는 거고, 67살에 죽는다면 전리도 갈지 못한 채 죽고 마는 것이다.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음. 자, 그러나 8살을 지나서 6, 70살까지 살면 새 이가 난 뒤이고 다시 8, 90살이 되면 이가 또 새로 난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야, 참고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이거. 됐죠? 8, 90살이 되면 이가 새로 난다. 이거 정말 물리적인 그 이가 아니지. 괜찮습니까? 다른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됐죠? 실제 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됐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는 다른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요 이가 새로 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깨달음이나 그쵸? 세상을 보는 눈이 트이는 거 있잖아. 그죠? 이치를 뜻하는 게 아닐까. 됐습니까?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 있잖아. 됐죠? 요 정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놓을까? 이치를 깨닫게 된다. 됐죠? 또 막 이거 읽으면서 막 또 순진하게 90살 되면 이빨 다시 나요? 막 이러지 말고. 됐습니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 너요, 너. 조심하라고. 나중에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됐지? 자, 그런데 내가 살아온 나이를 따져보니 거의 4분의 3을 산 셈이다. 됐죠? 66살이라고 했으니까. 많이 산 거죠. 이때 당시로는. 자, 영구치가 난 뒤로 또 벌써 환갑이 되었으니 너무 일찍 빠졌다고 한탄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뭐 별 대단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낙담하고 심한 감정을 느꼈지만, 하지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한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적어보시면, 그죠? 이제 수용적 자세가 나타나요. 나도 나이를 먹은 만큼 먹었고, 이제 늙어가는 처지이니 이가 빠진다라는 걸 상심해 할 것만은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자, 더구나 금년은 흑의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지경이니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나처럼 이가 빠진 귀신이 된 이가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이런 게 설이죠, 지금. 그렇죠. 매우 많을 것이다. 됐습니까? 자, 나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며 스스로 마음을 넉넉하게 먹기로 했다. 그렇지 않고 슬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마지막 것 부분 정리보다는 이건 거야. 자, 더구나 여기 부분 이제 우리 읽었던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올해는 힘들고 그런 사람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내 나이가 됐을 때 지금 이가 빠졌다고 추하고 있잖아 나는 지금. 근데 진짜 굶어 죽은 사람도 있어. 나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나한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가 빠졌다고 더 희한할 정도로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살아남아. 별로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잖아.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도 아쉬움은 남는다. 됐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자, 사람이 체력을 유지하고 기르는데 음식만한 것이 없는데 음식을 먹으려면 이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가 빠져버리고 빠진 아픈 땅까지 아니면 걸로 빠지지 간략하게 정리합시다. 이가 없어서 음식을 먹을 때 상함을 느낀다. 바로 이어서 하나 더 나옵니다. 책상 앞에 아니라 방금 전에 이제 음식을 먹으려면 하나 나왔던 거. 책상 앞에 어려움이 나의 기부가 걱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릴 때도 불편함을 느끼는 거야. 그게 너네들한테 시험 대비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도 있지만 이게 진짜예요. 이 글도 연구해서 가는 겁니다. 자, 이때 양반들 어떻게 하고 실제로 소리 내어 게 사람들의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독서 있지? 앞에 이 뒤로 이제 독서에 나오니까 그게 내가 정말 책임을 느끼는 거 아니라 읽으면서 소리 내어 읽으면서 하는 거. 됐죠? 그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답니다. 뒤에 볼게요. 자, 그렇지 않아도 쇠약한 몸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 매미의 배에 어묵의 승자가 될 것이 있고, 라고 이야기해요. 뭐 이런 거 이유한 건데, 이유한 건데, 제대로 먹고 마시는 일은 되어가는 대로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투영적 자세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편영적 자세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입에 올리지 못한 책이 부족하다. 또 이때부터라도 아침 저녁으로 시골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책이나 소설 서리는 것이 말려는 할수 없다. 이건 나의 바람. 그게 아니라 산뜻한 밤 촛불로 인간의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마지막에 한번 정리합시다. 이거 비유적 표현 만년이라는 말 쓸 거거든요. 만년. 인생의 후반 나이가 들어서 만년에 더 목적을 밝힌 거예요.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벼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 그죠?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만년에 책이나 읽으면서 그죠? 내 인격이나 수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자 이렇게 마음 먹고 책을 써서 시작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스테이징아웃 있는 거야. 들어야 이가 빠질 줄 사이로 흘러나오는 소리가 마치 일진 종소리 같다. 이게 이가 빠진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소리가 마치
말고 탁하니까 조화를 이뤄. 음악에서 중요한 거야. 자, 종소리에 비슷했고, 내가 소리 내어 책을 읽는 식으로 음악 소리에 비슷했고.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라고? 음악 베이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 다른 거 없어요. 숫자 빠져서 발음이 정확하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하면 안 돼. 자, 처음에는 처음에는 낭낭한 목소리를 내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았으나 끝내 소리가 말려 들어가고 말았다. 실제로 이빨을 빠지면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야. 깨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는 내 모양이 썩 슬퍼서 여기 나오지? 어? 나는 내 모습이 처량해서 안타까워서 책 읽는 일을 그만두어 버렸다. 자, 그러고 나니 내 마음은 더욱 게을러 져갔었고, 자, 결국 인간의 근본을 찾으려 해서 힘을 이가 빠지고 난 뒤에 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 그죠? 자, 분명히 이 사람이 밝혔습니다. 이가 빠져서 가장 슬픈 게 뭐라고? 얼굴에 흡체가 달린 거 아니야? 그것도 물론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있겠는가 얘기했잖아. 맞지? 야, 내가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거 안타깝긴 하다고. 하지만 어쩔 수 있겠는가 했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나를 시킨다는 거. 책을 제대로 못 읽는다고. 책을 읽을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싫다. 괴롭다. 나의 일생을 돌이켜볼 때 내가 비록 읽었다고는 하나 몸이 가볍고 건강하다는 것만은 자신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도 좀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좀 좋은 어른도 가셔야 됩니다. 걸어서 산에 오르거나 종일처럼 먼 길을 말을 타고 달리거나 때로는 천 길을 가도 다리가 아프다거나 등이 뻑 그래서 내 또래들과 비교해 볼 때 나만한 사람이 재밌다고 생각한 거 그게 지금 요거네요. 자신을 썼다. 어? 나만한 사람이 재밌다고 생각했었다. 어. 이미 노쇠한 것도 잊고 살았었고 완당하다고 잘못 생각했었다고. 그래서 겁내지 않고 달려들었었고 어? 아무리 먼 길이어도 달려들었을 과거의 글쓴이의 삶의 방식인 거죠? 어.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건강을 자만한 겁니다. 자신의 건강을 대해 자만하여 됐죠? 몸을 무리해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네. 됐습니까? 다음 뒤에 이어갈게요. 자, 그리고 버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서 수습할 수가 없게 되면, 그러니까 자신만만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신만만하니까 이 일 저 일 막 버려놓는 거야. 해서 너무 일이 많아져서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그렇죠? 음. 스스로 타이르기를 이 뒤로는 시골에 몸을 숨겨 다시는 문 밖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는 했었다. 괜찮습니까? 뭐 다른 거 없죠. 이번까지만 뭐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오버하지 말아야지. 됐죠? 했다가 또 아침이 되면, 그쵸? 저녁이면 후회하면서도 아침이면 다시 되풀이하고는 했었다. 괜찮습니까? 자, 이는 아마도 나이에 따라 분명히 체력의 한계가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겁없이 살아온 데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 문단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삶이 뭔데? 인식한 거죠. 아니, 그리고 요게 힘들다라고 또 다음 라고 생각이 있고, 자, 그런데 지금 얼굴이 둥그러져 추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이것을 놀라고 슬퍼하지 않을 사람, 내가 아무리 늙었으면 잠깐만이라도 이기려 한다 해도 나는 인생이다. 이거는 어딨어? 남들이 다 이제 뭐 늙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는 노인으로서의 빚이 해야겠다. 이게 화자의 다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에 얘기했죠? 깨달음이라고. 공부를 지키는 삶. 풀리에 따르는 삶. 나 이제 나이 먹었구나. 라는 걸 인지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었으니까 내 나이에 맞는 분수를 지키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괜히 오버까지 말고. 이거야, 진짜 얘기야. 맞지? 이게 진짜 오까지 나올 일이야? 자, 여기 나오네요. 옛날 선인들의 예법에. 됐습니까? 인용 나오네요. 옛 선인들의 예법을 인용해 보면 사람이 60살이 되면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군대에 나가지 않으며 또 학문을 하려고 범짓이 말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일찍이 얘기를 읽었으나 요 얘기도 이 중에 하나예요. 그죠? 예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예법에 대한 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예법에는 동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곤 했는데 하고 얘기잖아. 맞죠? 나 나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민저리고 막 무리해서 몸쓰기 막 이랬잖아. 자, 지금에 와서야 그동안 내가 했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이게 깨달음이죠? 내가 한 행동. 우리 앞에서 다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뭔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몸에 무리를 주었다. 그래서 일을 여러 가지 일을 벌렸다. 이렇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가만심을 가졌다. 이런 걸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용한 가운데 휴식을 찾아야 했다보다. 결국 빠진 이가 나에게 경고해 준 바가 참으로 적지 않다 하겠다. 결국 이 빠진 이니까 성찰과 깨달음이 계기가 되는 거죠.
아, 어리석은 같은 반성, 의 제목이 납치였잖아, 납치. 그러니까 납치가 빠진 인물이었어요. 제목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갈게요. 한 번 더 나오네요. 옛날 성리학자의 대가인 부자도. 그죠? 부자도 옛 성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 자, 또는 인화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수년의 말, 인화. 이 어두워진 것이 관계가 되어 본심을 잃지 않고 타고난 직한 성품을 기르는데 관심하게 되었으니 옳고 집중 이런 겁니다. 할 수 있을 것 그렇게 되죠. 도움이 잘 되어진 것이 아닌 것을 잘 보세요. 야, 눈이 어두워진 것 자체는 불행한 일이잖아. 한번 자체만 놓고보자. 근데 이 업이 한 성품을 기르는데 전심하게 됐잖아. 이 결과적으로 이 불행한 일이 돌이켜보니 오히려 오롯이 되었다는 결과적으로 요거에 관련된 있었던 거를 있어요. 이게 정말 이게 정말 그죠? 자 그렇다면 내가 겪었던 일이 이제 듣다가 이걸 했는데 이런 걸 우리는 유추라고 하는 거야. 비슷한 사람들과 속성이 비슷한 다른 일에 빗대는 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이가 빠진 것도 그죠? 이가 빠진 것 자체는 나에게 불안이야. 근데 왜 너무 늦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항상 일찍 빠졌어야 했다잖아. 오늘 얻었으니. 근데 그 친구들이 이가 빠진 일은 검사 무엇을 본 일인 거야. 누가 되겠죠? 자, 얼굴이 일그러졌으니 조용히 들어앉아 있어야 하고 말소리가 생기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고 고기를 씹기가 어려우니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하고 귀를 읽는 소리가 낭낭하지 못하니 그냥 마음속으로나 읽어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행동을 바꾸면 조용히 들어앉아 있으면 정신이 안정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허물이 적을 것이니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후복, 내 다른 말로 청수라고도 하거든요. 무엇이니 영,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글을 읽으면 조용한 가운데 인생의 도를 터득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손의를 따져본다면 이로인이 더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에서 여기도 선죠. 빠지 빠져서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다. 이건 역시도
방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진 느낌이 있어, 이 부분. 열거쓰지 말게요. 이거. 저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이런 거 좋고. 같이 상황이 됐어. 긍정적인 것을 들어보고 있어.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늙음을 잊고 함부로 행동하는 자는 경망스러운 사람이고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제 뭐 할게요. 자, 그렇다고 늙음을 한 사람을 뻔하는 자도 속된 사람이라서 나쁜 사람. 엉망스럽지도 않고 속되지도 않으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늙음을 편하게 여겨야 한다. 자, 이 말은 뭐냐? 여유를 가지고 할게요. 자, 여유를 가지고 쉬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키워드예요. 여유, 맞죠? 두 가지 키워드로 조금 하다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노년의 삶인 거야. 글쓴이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노년의 하여 담담한 마음으로 세상을 조화롭게 살다가 조화에다가도 정리하는 거 쓸게요. 여유롭게, 자유롭게, 조화롭게 살다가 아무 미련 없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감각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야. 됐습니까? 자,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 있는 것과 오래 사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곧 힘을 떨쳐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아래요. 연결드립니다. 마지막 번이죠. 시작하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대 나이가 얼마인가라고 얘기하 그러면서 영어를 바로 말을 하여 성적 설정함으로써 말을 건네는 어조를 썼다. 맞지? 연결하는 겁니다. 쭉. 60년이 돌아오니 온갖 음식을 갖추어 맛고 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별 대단한 거 없습니다. 평생도록 좋은 음식 많이 먹었다고. 부답을 주시니 하면 아니 아직 세상에 그 전체 내용이 사실 빠진 일을 보면서 세상이 좋아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서 이때 이 세상의 죄가 뭐라고 필요한가 자만하지 말고 괜히 조조하지 말고 진리에 따르다 외워볼게요. 하늘에 빛나는 찬란한 별도 떨어지면 빛나 요즘 먹는 소리 누구라는 거 여름 정말 소성한 나뭇잎 장수한 소리가 들린다. 떨어지면
건강함이라고 얘기해도 되지. 건강함, 찬란함, 그죠?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고 서리가 내리면 다 볼품 없어지고 떨어지고 밀리언이 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 부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절로 그리되는 것. 오케이. 딱히 애처롭다 할 것 없다네라고 얘기를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라니까? 당연한 거라니까? 이게 풀리고 섭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수용하고 있다고, 수용. 됐습니까? 나는 조용히 자취를 감춘 채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려 하네. 다짐이죠? 글쓴이의 다짐. 자,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 편안한 잠자리 하나면 온갖 인연이 부질이 없고, 배를 채우는 데는 고기가 필요가 없고, 얼굴은 동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이게 꼭, 야, 자연 친화여야만 느끼는 게 아니야. 야, 지금 이 양반도 뭐야? 자신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만족하고 있잖아, 지금. 나 늙었지만 지금의 내 처지에 만족해. 맞지? 이게 안분지족이에요. 이게 안빈낙도야. 됐습니까? 꼭 자연에 있어야만 이 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됐지? 욕심 갖지 않겠다, 쉽게 얘기하면. 음. 욕심 없이 늙음을 수용하겠다. 이 얘기잖아. 마지막 내려가 되겠어? 됐죠? 자, 그래서 정신이 깨어있는 자여. 깨달음을 얻는다면, 됐지? 정신이 깨어있는 자 누구야? 순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됐죠? 주인은 오직 그대뿐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 드러내면서 시도 마무리하는 거지. 됐습니까? 넘어가 되겠습니까? 요 정도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고 야 너네 그 마지막에 보시면 오른쪽 날개 쪽에 삽입시의 기능 있죠? 괜찮습니까? 요거 전부 다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이건 뭐 특별히 뭐 너네가 고민하고 뭐 생각해야 되는 내용 아니야. 산문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게 해준다. 뭐 이런 거. 글 전체의 내용을 압축한다. 맞잖아. 글쓴이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맞잖아. 괜찮습니까? 요거 세 가지 정도는 그냥 의심하지 않고 골라낼 수 있도록 새겨두시고.